인류에게 있어서 음식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어부는 자신이 잡은 고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농부는 자기가 재배하는 작물의 양에 대해 자랑하며, 사냥꾼은 큰 짐승을 사냥하면서 본인이 보인 용맹함을 과시합니다. 여기서 식량을 구하는데 실패한 남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며, 심지어는 이것이 반복될 경우 수컷들 사이에서의 지위가 추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간다족과 통가족, 나이지리아 연안의 아샨티족 같은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남편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이며, 여러 문화의 신화와 종교에서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많은 사람을 먹인 이야기 등등, 음식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인류 역사와 쭉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의 사람들은 5분만 걸어 식당에 가면 손쉽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다음 끼니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야말로 대다수의 동물들이 항상 걱정하는 문제이며, 인간도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배고픔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풀과 나무로 뒤덮인 사바나의 평원을 배회하던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식량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생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허기진 상태이며 깨어있는 시간 중 어떤 활동보다도 먹이를 찾고 사냥하며 그것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있어 생존 경쟁의 핵심은 결국 먹거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와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의 특정 물체를 섭취함으로써 필요한 영양소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인간을 제외한 많은 동물들은 심하게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는 풀만 섭취하며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나무의 잎만 먹습니다. 반면 인간은 엄청난 잡식 동물입니다. 인간 종의 식단에는 과일, 뿌리, 씨앗, 이파리, 곤충, 고기, 생선, 견과, 곡물 등 여러 가지의 메뉴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점은 지구 위 거의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식동물의 3대 천왕격인 인간, 쥐, 바퀴벌레가 전 세계 곳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잡식동물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될 이 낯선 물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부패하거나 해로운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했기에 필연적으로 난감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쥐는 새롭고 낯선 먹이를 발견한다면 아주 소량만 맛을 보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 여러 가지의 새로운 먹이가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한꺼번에 다 먹지 않으며 한 가지씩 따로따로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는 양을 소량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먹이들을 따로 먹음으로써 쥐는 어떤 먹이가 몸을 아프게 하는지 학습할 기회를 얻고, 만약 독소를 섭취하게 되더라도 그 정도가 생명에 치명적일 만큼 과다 섭취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쥐가 평소에 익숙한 먹이와 새로운 먹이를 동시에 먹고 나서 몸이 아프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먹이만 피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쥐는 익숙한 먹이는 안전한 반면에 새로운 먹이가 몸을 아프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잡식동물 특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낯선 물체를 섭취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이라는 5가지 맛을 느끼도록 미각 체계를 진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 어떠한 물체를 섭취했을 때 우리의 신체에서 나트륨이 감지되면 짜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하고, 수소이온이 감지되면 신맛을, 당분이 감지되면 단맛을, 마그네슘, 칼슘 같은 유기물질이 감지되면 쓴맛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미각 체계들은 이러한 센서를 사용하여 우리 몸의 최전방에서 음식을 몸 안에 흡수시킬지 말지를 판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인간이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 맛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쇠똥구리는 쇠똥을 포함한 다양한 짐승의 배설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굴려 적당한 곳에 파묻은 채로 하루 종일 먹기 시작합니다. 만약 쇠똥구리처럼 인류 진화 역사에 있어 소똥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한 에너지원이었다면, 인간은 소고기를 섭취하기보다 소의 배설물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가 비용을 지불하며 이것을 마음껏 폭식하며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즉, 맛있음과 맛없음, 달콤함과 씁쓸함 등등의 감각은 모두 우리의 두뇌가 생존을 돕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래와 돌고래는 오로지 짠맛만 느끼며, 반대로 개는 짠맛에 둔하고, 자이언트 판다는 고기에서 나는 감칠맛을, 고양이와 호랑이는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맛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으로 5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료나 사탕 등에서 포도맛, 사과맛, 딸기맛 등의 여러 가지 맛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맛들은 대부분 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맛을 혀로만 느낀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혀로 느끼는 부분은 약 10% 정도이며 맛의 90% 정도가 코로 느끼는 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안으로 음식물을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과 코는 신체 안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음식물의 향 분자는 입 안에서 코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로 올라가 냄새와 맛 성분을 동시에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한 맛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코를 막은 상태에서 식감이 비슷한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과의 냄새를 많이 맡는다고 해도 사과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사과에 존재하는 향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그 자체로는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매우 적은 양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맛과 향의 분자는 1나노미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 1cm 정도의 아주 작은 사과 한 조각을 씹어 먹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그 사과에 존재하는 향 분자를 인식했으니 사과의 맛과 향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그만 조각에 존재하는 사과향 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약 30경개입니다. 0.0001g조차 되지 않는 극도로 미세한 분자가 우리의 코로 올라갔을 뿐인데 그것이 개수로는 자그마치 30경개 정도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느끼는 향의 분자는 그 크기가 매우 작으며 우리는 그러한 극소량의 향 분자를 인식함으로써 맛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감하기 위해 완두콩을 지구 크기 정도로 확대한다고 가정한다면 완두콩에 존재하는 향의 분자는 사람 한 명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앞서 알아봤듯 이 세상엔 정해진 맛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단지 맛도 향도 색도 없는 3천만 종이 넘는 여러 화학 물질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중 극소수의 특정 분자들이 인간 몸 안의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합이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 우리 뇌에 전달하여 맛이라는 환상을 느끼도록 만들 뿐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맛은 그 음식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맛이 아니며 단지 각각의 생명체마다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정 물질들을 구별해내기 위해 영양소별로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를 진화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크림 딸기 케이크의 단맛을 느끼지만 고양이의 뇌는 완벽히 똑같은 음식을 섭취했음에도 단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맛은 앞서 알아본 향에 더불어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됐을 때 느끼는 즐거움의 총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즐거움의 총합은 음식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생김새, 코로 맡는 냄새, 촉감, 온도, 색, 이 음식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추억, 심지어 가격까지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맛에 영향을 끼칩니다. 연구에 의하면 같은 맛을 내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과거 이 음식에 대해 매우 안 좋은 경험이 있다거나 시각적으로 전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맛 평가가 하락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분자를 맛으로 우리가 감지한다고 하지만 그 분자 자체에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칠맛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느껴보고 싶다면 물에 미원을 조금 타서 마셔보면 됩니다. 또한 짠맛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셔보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먹어보면 도대체 이걸 무슨 맛으로 먹나 싶을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밍밍하고 싱겁기만 한 고깃국에 소량으로 첨가되는 순간 맛의 전반적인 풍미가 살아나며 쓴맛도 줄어들고 단맛은 더 잘 느껴지게 하며 향까지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오히려 그 음식은 너무 짜서 아예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즉, 음식에 존재하는 특정 성분들을 우리가 맛 자체로 인식하는 것에 더해 그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우리는 맛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앞에 18첩 밥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음식들을 커다란 믹서기에 넣고 모조리 섞어버린다면 이것을 먹는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맛성분과 향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을 적당한 강도로 뭉쳐 씹는 식감도 조절할 수 있으며 심지어 포만감은 더욱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사람들은 성분 그 자체가 맛에 대한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음식에 포함된 여러 성분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룬 리드미컬한 자극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에는 약 400종류의 수용체가 있으며 이것들을 조합한다면 인간의 경우 최대 약 1조 가지가 넘는 향을 구분할 수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고유한 음식들을 모두 한데 모아 믹서기에 갈아버렸기에 다양한 자극들이 뒤섞여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요컨대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와 위협이 되는 독소를 감지해내기 위해서 진화시킨 일종의 센서이며 이것은 각 종마다 또한 그 안에서도 개체마다 그리고 음식마다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